자, 이제 다리를 다 만들었는데요. 다리를 만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보는 모습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중에 네, 이런 상태로 만들겠죠. 그러면 이제 두세 가지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터리를 요 밑에 집어넣을 생각이에요. 여기에다가 배터리를 넣으면 장점이 무게 중심에 당연히 넣어야 되고요. 아래쪽으로 넣으니까 더 안정적으로 무게 중심이 내려가니까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배터리를 더 밑으로 만약에 만들게 되면 당연히 무게 중심이 내려가니까 더 안정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밑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어떻게 붙일지가 문제예요. 여기 X차처럼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도 평평하게 만들어서 붙일 수 있는데 제작을 해보니까 그 고무줄로 배터리를 고정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고무줄을 끼울 데가 없어요. 걸릴 데가 없어서 고무줄 거는 데를 여기에다가 좀 뾰족하게 튀어나오게 한번 만들어서 고무줄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다시 뒤집은 상태에서 고무줄 거리는 사실은 딱히 규격이 있진 않아요. 사각형 가지고 와서 적당하게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 한번 놓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조금은 튀어나와야지 걸 데가 있는데요. 이건 너무 두껍죠? 조금 줄이고 이 정도. 수치로 봐서 한 6, 7mm, 한 5mm 정도만 해도 튼튼해요. 그리고 얼마큼 튀어나올지 결정해야 돼. 뭐 이만큼 너무 튀어나와도 뭐 나쁘진 않죠. 그리고 높이 이렇게 높을 필요도 없죠. 이거랑 같게 한 5mm를 하면 딱 맞춰도 되고요. 혹은 아까 우리가 2mm로 했는데 이거랑 같이 이렇게 딱 맞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 더 또 고급지게 하려면 이 끝에를 좀 튀어나오게 만들어도 되는데 이렇게만 해도 큰 문제 없이 고무줄이 잘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어, 정확하게 중심을 맞춰주면 좋겠죠? 자, 정렬해서 가운데를 맞춰주고, 예, 이 정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고무줄 잘 걸립니다. 만약에 나는 더 멋있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제가 조금 멋있게 한번 해볼게요. 높이는 2mm, 그리고 멋있다는 건 고무줄이 잘 안 빠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요 끝을 T자처럼 만든다는 뜻인데, 이런 식으로. 이해가 조금 되나요? 이것도 정확하게 딱 안 맞네요. 이걸 좀 만들어서 붙이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따다다닥 해서 딱 모는 종이 맞추고 따다닥 하면 1mm 단위니까 딱 맞죠. 그리고 길이가 얼마인가? 10이니까 6, 6인데 자, 뭔가 안 맞네요. 여기 아마 5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조금 줄이면 예,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그 제자리 복사 해볼게요. 번쩍. 그리고 이럴 때 키보드 쓰면 참 편리해요. 키보드 옆으로 쭉 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리고 다 밀리미터 단위로 딱 맞춰 놓으면 정확하게 딱딱 붙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룹화 시키고 이걸 이렇게 넣으면 고무줄이 더 잘 안 빠질 것 같지 않나요? 자, 이게 여기서부터 진짜 여러분의 창의성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그룹화. 이렇게 되면 고무줄을 걸 때가 확실하게 생겼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를 복구를 시켜서 회전 잠깐 시켜서 좀 볼게요. 배터리가 어디 들어가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데요. 이렇게 돌아서 180도. 예. 그럼 배터리가 요 사이, 여기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서 적당히 고정되고 고무줄로 이렇게 양쪽으로 끼우면 큰 문제 없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보드는 양면 테이프를 통해서 이 윗면에다가 이렇게 붙어서 들어가는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 어렵지 않게 잘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남았어요. 뭐냐면 충격받으면 어디가 부러질지 딱 보이지 않나요? 드론은 분명히 충격받아요. 그러면 여기가 파손되겠죠. 그럼 여기를 좀 보강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보강하는 방법은 뭐 더 두껍게 하면 되긴 하겠지만은 구조를 가지고 보강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쉽게 하는 게 요거였어요. 튜브 사용하면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계의 편의성을 위해서 눕혀서 하겠습니다. 이 바닥이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작업할 때 편합니다. 만약에 돌린 상태라면 이게 붕 떠 있어서 계속 띄워서 작업을 해야 돼서 이렇게 할게요. 자, 튜브를 가지고 올게요. 튜브를 가지고 와서 자, 높이를 아까 그 팔의 높이는 5mm로 하나 맞출게요. 아이고 잘못했네요. 그리고 이 크기를 좀 잡아당겨서 그냥 잡아당길게요. 이렇게 적당하게 자, 다리 있는 위치 쪽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창을 보면 측면이란 값인데 이걸 이렇게 올리면 이게 동글동글해져요. 올려볼게요. 자, 올라가나? 예. 반대로 얘를 내리면 삼각형이 됐네요. 이것도 괜찮네. 만약에
나는 뭐 팔각형, 뭐 칠각형 이런 걸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나름 멋있네요. 그다음 여기에서 벽 두께란 게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조절하면 크거나 작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바람을 맞게 되겠죠. 이걸 살살살살 조절하다 보면 너무 가늘면 깨지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만약에 보려면 이렇게 확대를 한 다음에 눈금의 개수를 세보면 정확해요. 지금 눈금이 하나, 둘, 세 개 정도. 그리고 눈금이 잘 안 보이면 아까 봤죠? 투명하면 보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벽이 지금 0.6인데 이게 그 밀리미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리고 만약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마우스 좀 힘들면 이게 클릭하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대략 이건 너무 가늘죠. 참고로 1mm보다 가늘면 출력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한 3mm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눈금으로 놓을게요. 0.5 정도? 예, 0.5 하니까 2.5 나오는데 그러면 0.55? 이런 식으로 해서 0.5 하니까 3이 대충 나오네요. 그리고 얘를 정확하게 중간으로 맞춰주면 구조적으로 좀 보강을 한 형태라고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전체를 그룹해주면 되는데 이런 형태로 예를 들면 얘를 측면 높여서 동그랗게 해도 되고 이렇게 삼각형 좀 이상하고요. 동그라미로 한다 그러면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를 2mm 정도로 해서 두 개로 해도 되고 이거는 굉장히 자유도가 높다고 보면 돼요. 이것도 좀 더 두꺼워졌나요? 0.4 네, 더 가늘어 0.3 정도 넣어볼까요?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혹은 여기는 복사 붙여넣기 넣어서 하나 더 만들고 얘는 사이즈를 좀 줄여서 참고로 가로, 세로 높이를 똑같게 하지 정원이 나옵니다. 110, 80인데 요거를 한 100 정도로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정원의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일부러 두 개 했는데 좀 멋있게 하려고 80, 80 정도로 해볼게요. 80, 탭 80. 그러면 요 세 개를 한번 정렬로 묶어 볼게요. 그냥 하면 중앙 맞추기 어려워서 이렇게. 오, 괜찮은데요? 방금 좀 이런 비대칭도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실은 엄밀히 이론적으로 따지면 대칭이 딱 맞는 게 좋지만 이거 예를 들면 앞쪽으로 좀 이렇게 해서 이게 앞쪽, 뒤쪽이라는 걸 표시해 주는 느낌의 이것도 크게 무게에서는 큰 상관이 없어서 괜찮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자유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합치기 해서 예, 이런 식의 드론이 돼도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비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단점이 더 있긴 있어요. 뭐냐면 프로펠러 보호하는 게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뭐 빨대라든가 이쑤시개 같은 거 붙이거나 이런 것도 해도 되고 아니면 설계에 더 관심이 있으면 실제 설계를 해서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나중에 일단 만들었다 치고 회전시켜서 한번 볼게요. 예, 이렇게 됐으면 나중에 보드 골랐는데 보드 보여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이렇게 커버도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터가 여기 들어가는데 모터 자꾸 빠지거든요. 그 모터를 뭔가 잡아주는 기능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모터를 잡아주는 거를 안 만드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 충격받아서 모터가 뒤로 밀리면서 오히려 충격을 흡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옛날 핸드폰은 배터리가 이렇게 찰탁식이었어요. 근데 배터리가 떨어지는 거에 뭐 단점도 있지만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충격받으면서 배터리가 분리되면서 충격을 흡수해서 휴대폰을 보호해주는 기능도 실제로 있었죠. 근데 요즘은 다 내장형이라서 그런 기능이 없지만요. 어쨌든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만의 드론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요거는 아주 정말 간단한 샘플 형태로 만든 거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요거는 아주 만약에 지금 하는 프로그램에 익숙치 않아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해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 다음에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얘를 클릭하고 이제 파일을 뺄 거예요. STL 파일 형태로 빼야지 3D 프린터 쓸 수 있는데요. 자, 그냥 만약 여기서 여기 내보내기 메뉴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냥 눌러버리면 이게 통째로 다 나가요. 임시로 만들어 이런 네모도 다 나가는데 요것만 나가야 되니까 요걸 선택하고 내보내기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더 선택한 쉐이프라고 나오고 뭐 여러 마디 있는데 여기서 STL입니다. STL 클릭하면 저장을 어디 할까요?로 묻지도 않고 아마 엣지를 쓰거나 다른 인터넷 프로그램은 아마 물어보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이 크롬 기준은 지가 마음대로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에 가서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면 윈도우에서 사용하면 윈도우 자체 프로그램으로 기본으로 떠요. 자, 2024 나왔네요. 제가 윈도우 자체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볼게요. 다른 앱 선택. 저는 지금 3D 프린터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깔려 있어서 그게 떠요. 잠깐 일단 그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3D 프린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뭐 조금 다른 모터 홀더긴 하지만 지금 나오는 거 뜨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뭐 크게 한번 볼까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작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린터가 15cm, 15cm 정도 지원하는 거 많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작게 만들었다고 보면 되고요. 보통 지금 판이 한 20cm 정도 되는 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 학교에 지원하는 거에 따라서 좀 더 크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리고 이게 세팅할 때도 좀 생각해 보면 좋아요. 세팅할 때 자, 미리 보기 잠깐 볼게요. 일단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하면 속이로 꽉 차 있나? 이렇게 꽉 찰 필요가 없어요. 드론은 가볍고 튼튼해야 되는데 여러분 프린터에도 아마 이런 세팅들은 다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벽 두께 1.2로 해놨고 내부 채움 있어요. 50으로 해놨네. 제가 기계 부분 만들어놔 한 10%만 채워도 될 수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참고로 체험이 적을수록 약해지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체험이 많을수록 더 무거워지고요. 대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너무 텅텅 비어 있는데 좀 튼튼하게 하고 싶으면 내부 체움을 조금 더 높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드론은 좀 가벼워야 되는 게 기본이니까. 근데 가볍다고 또 너무 약해지면 안 되니까요. 그런 거에 뭔가 여러분이 그 값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참고로 이런 것도 있어요. 좀 가볍고 튼튼하게 만들려면 내부 체움을 좀 빼고 벽 두께라 그러는데 벽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한번 해볼게요. 참고로 일반적인 프린터가 노즐이 0.4예요. 그래서 여기가 1.2니까 3바퀴 도른다는 얘기인데 한 4바퀴 해볼까 1.6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프린터마다 프로그램이 다 달라서 근데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값이에요. 그 벽의 두께를 몇 번 하는지에 대한 건 있어요. 지금 4번 했더니 프로그램상 보면 이렇게 빨간 게 외벽, 이게 내벽인데 총 4개가 나왔죠. 그러면 제 경험상 이렇게 하면 굉장히 튼튼하게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출력이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오네요. 출력해서 조립하면 실제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3D 프린터 사용하는 거는 여러분 학교에 있는 프린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혹은 뭐 주변에 있는 걸 써야 되는데 그때는 그 프로그램 그 3D 프린터의 그 파일을 이렇게 변환하는 프로그램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방금 얘기했던 벽 두께 조절이라든가 혹은 내부 체험의 밀도 같은 이 2개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면 조금 심화된 내용을 좀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만들어도 드론 잘 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이제 비행 능력이 또 중요한데요. 참고로 이 드론 연습할 때는 반드시 그 기존 드론으로 연습을 한 다음에 토익급 드론을 연습한 다음에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 드론보다 충격이 약합니다. 이제 프로펠러 보호대도 없고 여기 나서 다 부러지고 아주 난리가 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볼 거는 그 보드 받침이나 형태들을 좀 바꿀 수 있는데 그런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참고로 자, 이거 아까 사용하던 거를 여기 있네요. 가져와서 진행하겠습니다. 보드 받침 부분을 아까는 그냥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냥 본드로 붙여 이렇게 해버렸는데 참 너무 대책 없는 그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좀 나사로 구조를 할 수 있는 요거를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건데 요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거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요거는 고무줄이 이제 붙은 형태가 이런 거고 그리고 요런 형태도 만들 수 있어요. 어, 요건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한 친구예요, 얘는. 왜냐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만들었다 치고, 자, 180도 돌아, 180도. 예, 이게,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회전 잘못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컨트롤 Z 하고, 될 수 있으면 회전 축이 보이는 방향으로 좀 돌려서 하면 딱 깔끔하게 돼요. 그리고 얘가, 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 위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요런 형태로 만들면. 근데 이걸 왜 분리형으로 왜 만들지라는 질문을 할까 봐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잠시만요. 상승. 요게 세모가 상승입니다. 상승했죠? 요 위에 이렇게. 가운데 정렬하면 이렇게. 네, 요거를 왜 붙인 형태로 만들지 않는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 한 방에 붙은 상태로 출력하면 그게 가장 쉬운데 왜 이렇게 위에다가 양면 테이프로 붙이고 왜 이렇게 하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미리 만약에 내가 설계를 할 때 이거를 그룹화 이런 식으로 했다 칠게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눈치챈 사람도 있지 않나요? 출력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밑에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3D 프린터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는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파일인데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한번 해볼게요. 슬래싱을 해보면 뭐가 생기냐면 붕 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붕 떠 있는 부분에 당연히 출력이 공중에서 할 수 없으니 이런 걸 만들어요. 자, 보이나요? 여기 하늘색 부분이 이제 서포트라고 얘기한 지지대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다 뜯어내야 되는데 이걸 뜯어냈을 때 이 단면이 뜯어낸 단면이 생각보다 지저분해요. 그 정밀도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하길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양쪽으로 이제 튀어나온 거. 그럼 이걸 뒤집어서 하게 되면 여기 안에 이런 복잡한 나사 구조물이 더 지저분해지면 그것도 조립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쪼개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여기 올려놓은 거는 쪼개서 하는 방법이야. 실행 취소하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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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예, 됐어요. 요 두 개를 따로따로 내보낸 다음에 하면 그 지지대가 하나도 안 생기게 만들 수 있어요. 혹은 이렇게도 되겠죠. 요 두 개를 그룹화 시킬게요. 그룹화. 그런 다음에 요거를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STL로 내보내고 요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아마 눈치 빠른 학생들은 금방 이해를 했을 텐데요. 이렇게 요걸 따로따로 내보내도 되는데 지금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서포트 하나도 안 생겨요. 단점이라 그러면 나중에 요 두 개를 어떻게 붙일 것인가 대한. 근데 요 X자 중간이니까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바닥에 이걸 붙일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만들고 양면 테이프로 붙여도 잘 붙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튀어나온 걸 만들 때는 평평한 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두 개 하는 것도 굉장히 흔히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기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얘기를 해주자면 여러분이 이제 드론을 설계하는데 사실은 그 3D 프린터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3D 프린터가 보통은 다 그 뭐죠? 그 FDM에서 차곡차곡 쌓는 방식인데 제가 요런 그 신기버스는 아마 대부분 다 알 텐데요. 이걸 하다가 되게 신기한 걸 하나 봐서 말씀드려요. 요게 말인데 이 사람이 공유할 때 어떻게 공유를 해놨냐면 되게 재밌게 공유를 해놨어요. 어디 갔나요? 출력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지 싶은데 이렇게 출력하라고 이렇게 잘라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지?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제가 볼 땐 거의 천재예요. 천재. 왜냐면 서포트가 거의 안 생기게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른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라서 실제 이걸 만들어 보면 꼬리 쪽에 서포트 조금 생기고 나머지 다리 굉장히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양면 그 순간 접착제로 묻히면 굉장히 깔끔하게 서포트 하나도 없이 나와요. 그 드론을 제작할 때도 서포트가 생성되지 않게 해서 깔끔하게 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그룹화를 풀고 그룹화 풀 수도 있어요. 옆에 있는 게 언그룹, 그룹 해제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그룹이 해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싶다 그러면 요 밑에 판때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판때기는 요거 밑에 판때기랑 비슷하면 되는데 제가 사이즈가 기억이 안 나서 한번 볼게요. 2mm 정도 하고 또 위에서 본 모습으로 하고 자, 요거는 그 판때기이기 때문에 너무 정밀하지 않아도 큰 상관은 없어요. 조금 작아도 큰 문제 없겠죠. 이렇게 하니까 20에 37. 예, 좋습니다. 요걸 이렇게 붙이고 또 정렬해서
정렬, 그 다음에 붙이기. 네, 이렇게 해서 요 두 개가 한 세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붙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요것도 만드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요런 그 바닥을 만들고 위에 양면 테이프로 붙여서 아까 보여준 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요거 자체도 여러분이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모터 홀더는 제가 제공을 하지만 지금 하는 안내는 사실은 저희가 제공하는 파일을 다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놓기 위해서 아까 만들었던 예를 들면 이런 복잡한 형태를 못 만들어도 이 정도는 요 끝에 있는 모터홀더만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 제작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걸 좀 넘어가기를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태도 뭐 조금 다른 형태로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아요. 조금 복잡해요. 복잡해도 팅커캐드에서 고급 기능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 자, 화면 잠깐 볼게요. 보드 받침대 그 구멍에다가 나사를 끼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고급스러운 게 맞죠. 당연히 고급이에요. 그렇다면 구멍 간격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구멍 간격이 17, 34인데 여기 보이는 요 구멍 간격이 17mm, 그리고 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34mm라고 되면 돼요. 근데 이게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정확하게 딱 맞추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자, 뭐 나름의 편법 아닌 편법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팅커캐드는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창의성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본 기능이 제공 안 된 걸 어떻게든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먼저 하기 위해서는 요 구멍부터 시작해야 돼요. 구멍. 자, 요 구멍 보이나요? 요 구멍. 요 구멍의 두께도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보드를 끼우는 나사가 따로 있어요. 머리가 좀 커요. 요 나사 두께를 재보면 1.45 정도 나와요. 그럼 그 나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미리 만들어 놓자면 구멍을 끼울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 구멍의 크기도 사실은 그 나사 굵기랑 연동해서 가야 되는데 3D 프린터를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작은 구멍은 더 작아져요. 그래서 만약에 나사가 1.4 정도라 그래서 1.4자를 하면 거의 막히거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1mm대잖아요. 그러면 좀 프린터 상태가 안 좋으면 아예 구멍 자체가 제대로 생성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자체적으로 좀 작아지니까 조금 더 크게 1.5에서 2 정도, 물론 프린터마다 다르긴 해요. 그래서 어떤 프린터는 구멍을 1.4 그대로 했더니 적당히 빡빡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좀 헐렁한 경우도 있어서 약간의 3D 프린터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이 구멍을 1.5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있는 프린터로 했는데 구멍이 다 막혀서 안 돼요. 그럴 때는 이 구멍 크기를 조금 바꿔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먼저 구멍을 먼저 만드는 게 저는 처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원기둥을 가져왔고요. 원기둥 요 테두리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할게요. 테두리는 4 정도로 할게요. 4 이렇게. 그리고 높이는 이것도 여러분 마음이에요. 한 3, 5? 네, 한 4 정도 진행할게요. 다 4가 됐네요, 저는. 자, 요거 하나를 지금 만든 거라고 보면 돼요. 제가 만든 게 조금 더 크게 했나요? 큰 상관 없습니다. 보드가 조금만 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요. 자, 근데 구멍을 뚫기 전에 약간의 그 산수를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여기 보면 4잖아요. 자, 생각해 볼게요. 이걸 4개를 이렇게 만들 텐데 4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멍을 먼저 뚫을 것 같아요. 자, 안쪽 구멍을 뚫을게요. 구멍을 뚫으려면 여기 있는 구멍 셰프 미리 돼 있어요. 요거를 높이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나중에 바꿔야 됩니다. 1.5 저는 1.5로 할게요. 그리고 높이는 좀 높아도 돼요. 이걸 어차피 뚫을 거니까요. 자, 근데 정확하게 중간을 딱 맞출 수 없어서 또 그걸 씁니다. 가운데 정렬을 할게요. 클릭 그리고 그룹하면 됐죠. 자, 근데 이거를 여기는 34mm, 여기는 17mm. 원의 중심이 그렇게 거리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딱 맞춰서 할 수 있을까? 이제 산수를 좀 해야 됩니다. 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요 눈금 세도 되니까요. 좀 쉽게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네, 위에서 본 모습을 만든 다음에 일단 복사를 4개 할게요. 여기 있는 요 기능 사용해서 4개를 만들고 적당히 이렇게 자, 4개를 흩어 놓을게요. 그러면 이것도 정확하게 위치 맞추기 어려워요. 물론 이렇게 눈금으로 이렇게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 하긴 하더라고요. 전 또 사각형을 하나 가져올게요. 이 사각형은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조금 낮출게요. 그냥 이렇게 겹쳐버리면 이게 안 보여서 높이를 한 2mm 정도로 낮춘 다음에 이 크기를 해서 모서리 정렬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 크기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산수를 좀 해야 돼요. 자, 요 가로가 17mm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요 중심에서 요게 4mm짜리니까 여기 요 중심에서 요 중심까지 거리가 17이 돼야 되면 요 바깥쪽에는 여기를 합치면 4mm가 돼요. 그래서 이해를 했나요?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17 더하기 4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1이 들어가야지 맞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따라오세요. 그리고 자, 요 세로 높이도 34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4mm가 더 증가되면 딱 맞아요. 그리고 이거 더하기 안 먹네요. 34 더하기 4였죠. 38이겠죠. 38을 입력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보세요. 사이즈 똑같죠? 예, 거기에 맞춘 거예요. 그럼 요게 요 끝에 맞추면 되니까 이것도 정렬 기능 이용해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 사각형 크기가 21, 38. 왜 그러냐면 17, 34에 4 더한 거라고 보면 돼요. 자, 하겠습니다. 자, 정렬. 빨간색 클릭. 이쪽, 이쪽 한번 맞았고. 그 다음에 요 두 개 선택. 또 정렬. 빨간색 한 번 더 클릭. 모서리 정렬. 요 두 개 또 선택. 빨간색 한 번 더 클릭. 그 다음에 정렬. 예, 요건 미리 돼 있었네요. 그리고 요 마지막 정렬. 빨간색 한 번 더 클릭. 맞추기. 됐죠? 오, 그냥 요 바닥으로 써야 되는데요. 요 바닥도 높이 한 1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이렇게 끝에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거 이거 만들기 어려워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리고 요거를 빨리 그룹화를 시켜서 안정화시킬게요. 네, 이렇게 하면 요 나사 잘 들어갑니다. 큰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나사가 들어가다가 나사 길이도 재봐야 되는데요. 여기 한 3mm 정도 되는데 제가 만든 건 끝까지 뚫었거든요. 이걸 뚫는 건 잠깐 알지가 되게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숨어있던 그 뭐죠? 구멍 쉐이프를 살린 다음에 다시 그룹시키면 돼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만약에 난 이렇게 맞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냥 해도 되는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그룹 해제를 한번 누르고 또 전체를 선택하고 또 한 번 누르면 걔가 살아나요. 예, 제가 잘못 눌렀네요. 그룹 해제를 이게 살아나죠. 그리고 이게 살아났다는 얘기는 이거를 다시 그룹화 시키면 빨간색도 다 잘라버려요. 자, 이 상태에서 그룹화 시키면 자, 볼게요. 예, 다 잘라죠. 자, 이거는 여러분 숨어있던 그 구멍 쉐이프를 다시 활성화 시켜서 겹쳐 있는 걸 다 잘라내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자, 요거 됐죠? 그러면 요 옆에 있는 이건데 이건 아까 그 T자 만드는 것처럼 하면 되는데 크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크기가 위에서 본 모습으로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이 크기 조절하면 안 돼요. 나중에 안 들어가요. 여기서 박을 이렇게 조금만 튀어나오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그 고무줄로 연결하는 걸로 제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뭐 너무 정밀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가늘면 당연히 안 되겠죠. 한 요 정도 너무 긴가요? 요거는 적당히 너무 짧으면 또 나중에 고무줄 같은 거 끼기 힘들 거고요. 그리고 난 고무줄이 아니라 벨크로라든가 뭔가 어떤 사람은 양면 테이프로 붙이기도 하는데 드론 배터리는 비행하면 열이 나요. 그래서 약간 끈적끈적하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뭐 뭘로 붙이면 좋을까? 하여튼 여러분이 뭐 상상해서 생각해보면 뭐 성냥갑 같은 형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속 집어넣는 형태도 좋을 거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이 배터리 고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높나? 자, 그러면 이 정도 사이즈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높이는 1 해도 되고 2 해도 돼요. 참고로 여기 보면 중간에 볼록 튀어나온 게 있는데 너무 이게 1mm만 했더니 자꾸 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넣어서 좀 튼튼하게 만들었다 보면 돼요. 저는 처음부터 그냥 3은 또 높을 것 같고요. 한 2 정도? 오,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자, 3이 아니고 2 정도 놓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서 됐죠. 그리고 끝에 티처처럼 튀어나오게 할 사람 해도 됩니다.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것도. 자, 2 넣고 그다음에 크기를 얼마큼 할지는 이것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부분. 자, 지금 밀리미터를 정확하게 딱 했더니 딱 맞네요. 얼추 비슷한 것 같죠? 좀 애매하면 가운데 정렬을 이미 다 돼 있네요. 그리고 복사하기 그리고 키보드로 이동할게요. 쭉 가서 키보드로 이게 그거야. 한 칸씩 하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어떻게 또 맞았나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체 선택 그룹화 시키면 이제 흩어지지 않고 한 덩어리 될 거예요. 색깔도 좀 바꿔볼까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지금 원근이 깨져 있네요. 자, 원근뷰로 하면 좀 자연스럽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직접 이걸 설계한 건데 글쎄요, 뭐 대단히 어려운 기능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진짜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제가 볼 때는 부품을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면 이걸 여기다 내장시켜 버리고 속을 뚫어 버리면 그냥 붙이는 거야. 참고로 제가 만든 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건 뭐 위에 붙인 것도 없고 그냥 나사로 그냥 끼우면 돼요. 본체 자체에 그냥 들어가 버린 거죠. 요거를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네, 어떻게 보면 요건 심하니까 보시면서 이렇게도 되는구나를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전할 사람들 도전해 보라고 여러 가지 알려드릴 겁니다. 요거를 한번 적용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요걸 만약에 여기 적용한다 그러면 이 중간에 이렇게 꽉 차버리면 안 돼요. 보통 들어온 보드 밑에 보면 약간 IC 칩이나 납땜 같은 게 약간 1, 2mm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없거나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좀 없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요. 자, 이 사이즈를 먼저 한번 측정해 볼게요. 42에 50이면 빈 상자를 가지고 와서 이걸 42, 50으로 맞춰요. 42, 50. 그런 다음에 얘를 중앙에 넣고 자, 얘를 일단은 속을 비우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잠깐 여기서 잠깐. 팅커캐드는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오류가 날 수 있어요. 제대로 안 붙는 오류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mm 작게 해볼게요. 그래야지 얘랑 약간 겹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차피 높이는 큰 상관이 없어서 두 개를 이렇게 붙이고 자, 잘라내는 거는 높이가 뭐 큰 상관이 없어요. 아이고 이건 좀 치울게요. 두 개를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왜 이걸 하는지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룹화를 시키면 속을 뚫어 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거를 여기에 넣고 또 정렬하고 얘를 붙이면 자, 제가 왜 이렇게 겹치게 49로 했는지 이해가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하면 이거는 어때요? 이걸 하면 그냥 여기에다가 나중에 다리만 만들고 구조 보강만 하면 부품이 얘로 하게 되면 두 개를 이렇게 붙이는 작업이 들어가는데 이건 그거 없어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되는 거라서 저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차근차근 알려줄게요. 이것도 사실은 요거 만들 때는 똑같아요. 보이나? 요 동그란 것만 미리 만들어 놓으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어차피 동그란 거의 위치는 당연히 똑같겠죠? 뭐 거의 똑같죠 보면? 네, 지금 정렬이 딱 맞지는 않는데 자, 그러면 처음에 했던 그걸 또 반복해서 작업할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요 모양이 약간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요걸 먼저 만드는 게 처음에 할 작업이라고 보면 돼요. 자, 크기를 한번 볼까요? 자, 보면 눈금 가지고 대충 읽어도 크게 보여. 그럼 1, 2, 3, 4 요 원에서부터 여기까지 크기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요. 자, 원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 만드는 거의 반복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크기를 저는 4, 4 했죠. 4, 4 했고 그 다음 높이는 이거 얼마인가요? 얘는 똑같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5로 했네요. 그래야지 그 기둥하고 똑같은 그 드론 팔하고 높이가 똑같아지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제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 보면 동그란 게 있고 그 뒤쪽에 여기 요 네모 같은 게 있잖아요. 요거를 미리 만들어야지 나중에 작업을 하기 편하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지금 보는 거야. 여기서 보면 크기가 하나, 둘, 셋, 한 4mm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뭘 하냐면
아니, 이게 아니죠. 사각형에 또 4 곱하기 4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4mm.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하면 딱 맞죠? 지금 다 4mm 딱 맞기 때문에 모눈종에서 작업하기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가좀 비슷하지 않나요? 크기가? 예, 거의 뭐 똑같죠? 그리고 약간 이 안쪽에 텅 빈 공간이 조금 큰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잠깐 좀 비켜!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구멍 뚫어야죠. 자, 구멍은 저는 1.5로 하겠습니다. 1.5 그리고 이거는 좀 커도 된다 그랬죠? 어휴, 얘도 무섭네요. 1mm 상태에서 중앙 정렬해서 구멍을 뚫겠습니다. 두 개만 선택. 가운데 정렬, 정렬. 예, 됐고요. 그다음에 그룹화 시키면 예, 뚫었습니다. 그리고 요 네모 필요한 거 기억하시죠? 자, 네모를 가지고 올게요. 네모를 만들 때 아까 얼마 했던가요? 17 더하기 4니까 21. 그다음에 34 더하기 4니 38. 네, 이렇게 만들었고 요건 높이를 조금 낮춰서 할게요. 그냥 하면 이게 겹칠 때 묻혀도 보이질 않아요. 한 2mm 정도로 네, 줄여서 하고 자, 요거를 4개를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그리고 조금 이따 이 네모도 여기 써야 되거든요. 조금 이따가 넣을게요. 그럼 얘도 일단 복사를 해볼까요? 자, 그래서 좀 가까이 적당하게. 자, 그러면 자, 또 아까 했던 거 반복할게요. 정렬, 빨간색 선택. 자, 이렇게 해서 끝에 맞추고. 자, 위에서 보면 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다음에 요 2개 선택. 정렬, 빨간색 꼭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딱 그 빨간색이 움직이게 되면 다 흐트러져 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자, 휠키 꾹 눌러서 이동하는 거 이거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거 빨간색 한번 클릭.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빨간색 필요가 없어요. 자, 가세요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걸 여기로 정확하게 갖다 놔야 되잖아. 근데 이거 갖다 놓는 것도 뭐 지금은 이게 눈금이 딱 맞아서 그냥 갖다 놔도 될 것 같아요. 눈금이 딱 맞는 얘기는 몇 점, 뭐 예를 들면 17.5 뭐 이런 소수점이 없어서 오는 종이로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룹화를 일단 시켜볼게요. 근데 그룹화 시키기 전에 이거 있어. 구멍이 이렇게 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얘를 잠깐 구멍 그 그룹화를 해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도 해제해 볼까요? 여기 있는 그룹 해제. 자, 왜 그룹 해제하는지 알죠? 숨어 있던 저 그 투명 쉐이프라고 하나요? 투명한 걸 살린 다음에 이걸 통째로 그룹화 시키면 그죠? 깔끔하게 잘 나왔죠. 네, 이런 게 좋게 얘기하면 창의성, 좀 재밌게 얘기하면 좀 꼼수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프로그램은 이런 꼼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네, 이렇게 하면 뭔가 된 것 같죠. 그리고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빨리 그룹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비슷비슷해요. 뭔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테두리 크기 볼게요. 테두리 크기는 사실은 뭐더 크게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이 기준으로 할게요. 42에 50짜리 상자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42에 50 높이는 5mm 그리고 42에 50 네,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옆을 좀 피우고요. 또 안에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리고 얘를 합치면 되는데 안에 구멍을 어떻게 뚫냐면 그리고 안에 구멍도 크기가 있겠죠. 그 크기는 잘못했네. 바닥에 가야 되는데 바닥에 넣고 여기 구멍 뚫는 네모예요. 크기는 보드보다 크면 돼요. 보드 사이즈 혹시 기억나나요? 42, 32였어요. 근데 너무 딱 맞게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42보다는 크게 그러니까 43 정도면 되겠죠? 43, 그 다음에 30이니까 33 정도로 해주면 돼요. 크기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자, 그리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가운데로 정렬해서 옆에 보이는 것처럼 가운데 이렇게 뚫어주려고 하는 거. 뚫어보겠습니다. 네,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는데, 자, 이것도 가운데 정렬을 해볼까요? 가운데 정렬,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붙는데요? 자,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돼요. 보세요. 여기에서 그룹을 잠깐 해제하세요. 자, 그룹 해제했을 땐 조심하세요.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한 번 더 그룹 해제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사각형을 좀 길게 이렇게 조금 더 튀어나오게 하면 좋다는 거 알죠? 자, 미리 보면 이렇게 투명을 하면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뿅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룹 해제를 사용해서 적당하게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옆에랑 비슷하게 됐죠? 그리고 전체 선택 그리고 그룹화를 시키면 한 방에 이렇게 성공이 됐어요. 자, 그룹을 좀 투명을 좀 다시 빨가니까 색깔이 너무 강력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방금 거랑 뭐가 원본이지 헷갈릴 만큼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안쪽의 크기는 조금 저는 크게 했는데 그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보드를 붙여보면 뭐 여유 있게 하는 것도 좋고요. 그걸 뭐 좀 되게 크게 하는 것도 상관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이 파란색을 여기에다 이제 다시 한번 접목을 해볼게요. X자만 있는 게 없나요? 자, 요것도 X자만 있게 할 수 있죠? 그룹 해제. 됐죠? 그럼 빨간색을 빼버리고 요걸 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그래서 복사를 하나 해놓고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이거를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아까 했던 그 사각형 제가 지웠는 것 같네요. 자, 요 사이즈가 42, 50이니까 일부러 요거보다 조금 작게 잘라주세요. 42, 50이니까 41, 50이니까 49. 이렇게 해서 미리 중간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을 자를 때는 정렬해서 정확하게 중심 맞춰주고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네요. 고무줄 걸 데가 없어요. 고무줄. 자, 그럼 고무줄을 어떻게 걸면 될까요? 되게 쉬워요. 이거 그냥 네모 붙이면 되지 않을까? 길쭉하게 하나로 해도 되는데 또 중간 잘라내기가 좀 귀찮아서 고무줄 거리를 다시 한번 하는 중간이긴 하지만 어차피 할 거 요거 붙여 넣은 다음에 할게요. 자,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정확하게 중심을 맞추려면 그냥은 안 됩니다. 가운데 정렬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전체를 선택 붙여 넣으면 네, 됐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무줄 걸 데가 없어요. 고무줄이 그냥 지 마음대로 막 걸 데가 없으니까 배터리 고정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뻥 뚫려 있어서 그 배터리가 대충 여기에 다 들어가진 않아요. 대충 걸려서 크게 문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무줄 거리를 여기서 만드는 거 보여줄게요. 먼저 높이를 2mm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위에서 본 모습으로 바꾼 다음에 하는 방법마다 달라요. 이렇게 길게 하고 중간 잘라내는 것도 방법이 되죠, 당연히. 그럼 아니,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두 개를 해서 양쪽에 그냥 붙이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이건 정렬을 정확하게 안 맞아도 되지만 나는 좀 맞추고 싶다 그러면 여기 클릭한 다음에 요거 누르면 정확하게 중심 맞췄습니다. 그리고 T자로 한번 해볼까요? T자 할 때 이렇게 돼요. 또 큰 거 가져서 줄이기보다 얘를 그냥 복사해서 얘를 약간 조정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하나, 둘, 2mm 튀어나와 하나, 둘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는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하면 딱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두 개를 선택해서 요것만 그룹화 시킨 다음에 요거를 복제할게요. 여기 기억하죠? 그런 다음에 키보드로 쭉 가는데 이 방향이 왜 이래? 여기 대칭으로 돌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돌려주면 회전보다 이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쭉 가서 하나 정도 걸리게. 그리고 확인하는 방법은 얘를 잠깐 투명하게로 바꿔보면 괜찮나요? 자, 이게 만약 집중한 학생들은 다시 한번 붙여야 되는데요. 이거는 크게 정밀성에 큰 차이가 없어서 이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외에 나는 이렇게 하지 말고 길쭉하게 만들어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써볼게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쭉 당겨서 이거는 삭제하겠습니다. 쓰레기통 누르면 돼요. 여기 있는 빨간 그 까만색 아이콘으로 이렇게 당긴 다음에 이것도 복사해서 쭉 밀어주면 그리고 중앙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길어요. 잠깐만요. 이거 중앙 정렬하면 금방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한 덩어리 만들어주고 전체를 가운데 정렬하면 정확하게 맞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이 막대가 있는데 이게 괜찮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어떨까요? 보드가 이렇게 뒤집어서 들어가면 여기 뭔가 걸려요. 그러면 얘를 잘라내야 되겠죠. 혹시 치수 기억하나요? 이 중간에 잘랐던 거? 그러면 가로가 제 기억으로는 얼마였죠?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잠깐만요. 한번 대보면 되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그 정도에서 쭉 네, 조금 더 크네요. 33 하면 될 것 같아요. 33. 네,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일단 이거 가운데 그룹화 시켜서 한 덩어리 한 다음에 가운데 정렬하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정렬하겠습니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룹화 시키면 속이 뿅 없어지죠. 네, 이런 것들. 그리고 투명하니까 또 나름 멋있긴 한데 여기에서 투명을 없애고 색깔을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리만 있으면 뭐 다리 만들어서 넣으면 크게 문제가 없겠죠. 다리 기존에 있는 거 빼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기존에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건데요. 그룹을 풀고 한 번 더 풀고 다시 한 번 더 풀고 이렇게 많이 했나요? 한 번 더 풀면 자 지금 이 다리만 딱 분리된 됐네요. 자,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고 얘는 빨리 그룹화 시켜야 돼요. 아니면 흩어질 수 있어요. 요거는 그룹화 돼 있는 상태네요. 이것도 투명이 돼 있나요? 투명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지고 되겠죠. 이것도 또 정렬, 가운데 정렬. 네, 이렇게 해서 그룹화 시키면 깔끔하게 된 거죠. 이 테두리도 하나 가져올까요? 그룹화, 요 테두리 요거죠. 요 두 개를 컨트롤 C, 컨트롤 V 가져오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그룹화가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안 되는 요거 자체도 그룹화 시킬게요. 나름 이렇게 약간의 비대칭인데 이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룹 하면 이것도 그룹화. 네, 다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사로기 고정을 할 수가 있고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내보내기. 자, STL 파일 보내기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3D 프린터 슬라이싱 프로그램이라 그러는데요. 여기서 한번 열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한 개짜리입니다. 한 개짜리. 아까 그 두 개짜리보다 혹은 양면 테이프로 붙이는 것보다 훨씬 더 기술적으로 진보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슬라이스 해보면 프린터마다 달라요. 제 이 프린터는 좀 빠르게 세팅되어 있어 2시간인데 보통 한 3, 4시간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해보면 자, 내부체 10% 됐고 테두리는 4개 그대로 값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걸 뒤집어서 보드 여기 나사 딱 끼운 다음에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본체 자체도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걸 한번 안내를 해줄게요. 본체가 이게 X만 안 해도 돼요. X 말고 당연히 더 다양한 모습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디의 위치와 그 프로펠러 위치는 X 그 위치 그대로 가야 돼요. 이걸 만약에 어떤 학생이 얘를 더하기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대각선 쪽이 이렇게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모터가 앞쪽으로 하면 그 당연히 비행 자체가 안 됩니다. 비행 드론 날 수가 없어요. 그럼 쿼드 플러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드론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상상력을 키워서 얘를 자 분해해 볼게요. 자, 분해해서 뭐 할 거냐면 저 꽃들이만 남기고 팔을 삭제하려고 그래. 자, 좀 더 풀고 거의 다 풀렸어요. 자,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거를 삭제는 그렇고 좀 치워 볼게요. 자, 이 위치에 이 위치를 바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상태에서 이걸 약간 회전시키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들면 회전 한번 시켜볼까요? 지금 하려는 건 약간 H봇이라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앞쪽으로 하는 게 이것도 사실은 이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알아서 근데 이쪽은 안 됩니다. 연결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자, 처음에 이걸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한번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드론 프로젝트의 목표 자체가 이런 식으로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됐죠. 이 막대기도 재활용할게요. 지우지 말고. 그다음에 여기 연결하면 될 것 같지 않나요? 돼요. 이거 됩니다. 자, 이거 돼요. 이런 식으로 살짝 겹치라 할 때 중간에 좀 안 맞는 느낌 나지 않나요? 이럴 때는 하고 그냥 하면 이거 다 깨져요. 그래서 반드시 고정해야 될 거 한 번 더 눌러주고 움직여 주세요. 아니면 빨간색에 맞춰버리면 이 지금 힘들게 찾아놓은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대칭 깨져서 드론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자, 괜찮죠? 자, 그리고 이걸 빨리 그룹하기 전에 이걸 또 복사해야 되겠네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이걸 쭉 보내서 자, 정렬로 보낼게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거 하고 여기 있는 모터 홀더 한 번 더 클릭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자 정렬이 아니고 그룹화를 시켜서 이 형태가 깨지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대기 하나 더 있네요. 막대기를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붙이면 될까요? 웃겨 보이지만 이거 잘 날아요, 실제로. 자, 이렇게. 그래서 뭐가 좋을지에 대한 거는 이제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고, 이 프로그램의 목표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창의성을 또 깨우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지금 상태에서 이거 누르면 큰일 납니다. 하나로 합쳐져 버려요. 이것도 미리 그룹화를 시켜도 되는데, 자, 일단은 자, 정렬 여기 요것만 하나 탁 할게요. 그리고 그룹화. 예. 그러면 이게 H봇이라고 말하는 드론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이걸 하나 넣어주면 되게 특이한, 이게 재밌는데요? 잠깐만요. 자, 얘도 복사해서 하나 남겨놓고, 자, 이렇게 갖다 놓고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구멍을 또 뚫어줘야지 되잖아요. 사각형 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요 정도 뚫으면 되겠죠. 어차피 겹치니까요. 그리고 요거 붕 떠 있어요. 자, 이거 가져올 때 꼭 바닥에 대야 됩니다. 다른 데 되면 그거 위로 올라가요. 바닥에 대고 다시 위에서 본 모습 이렇게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정확하게 안 맞아요. 잠깐 비키고 요거 두 개를 그룹화시켜서 뚫어주고,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가운데로 정렬을 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겹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드론 됐어. 좀 웃기긴 하지만, 근데 이거 충격받으면 어디가 깨질지 보이죠? 여기가 깨질 것 같아요. 그러면 보강하는 거를 그래서 어떻게 보강하면 좋을까요? 이런 막대를 여러 개 만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막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높이를 똑같게 해도 되고 뭐 좀 다르게 해도 돼요. 높이는 똑같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본 모습에서 좀 두껍나요, 느낌이? 좀 가늘게 한 3? 예, 좋습니다. 이 정도 하고 쭉 당겨서 이렇게 보강하면 여기가 살아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LED도 들어있는데 LED를 어디 붙일지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LED가 있어야지 앞뒤 같은 걸, 그러니까 앞뒤를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앞뒤 구별도 좀 어렵습니다. 드론 날리다 보면 이게 앞인지 뒤인지 헷갈려. 그리고 이 정도면 됐는데 이것도 위치 잡기 어려워요.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얘를 잠깐 치우고 이걸 정렬할게요. 가운데 하면 붙어버리니까 이렇게만 정렬하고 그룹화 시키고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됐어. 이 두 개를 또 정렬해버리면 당연히 정확한 중심으로 잡을 수 있죠. 그리고 그룹화. 이건 어떤가요? 좀 특이하죠, 형태가? 그리고 원근감 살려볼게요. 예, 이런 형태의 들어 뭐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점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된 드론은 뭐 샘플로 더 보여드리자면, 나사 같은 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는 이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면 저는 모터 도망 못 가게 하는 것도 만들어서 붙였어요. 이것도 원하면 여러분 한번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요 밑에 여기 나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조립을 하게 되면 밑에서 위로 이렇게 나사를 끼우는 형태로 돼요. 그리고 이 나사는 뭐냐면 X5E 모델 보면 나사 많이 들어있어요. 본체 조립했던 나사 그냥 적당한 것 갖다 끼워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드가 이렇게 개방돼 있는데 제가 뭘 더 만들었냐면 요거를 만들었어요. 요게 뭐냐면 이렇게 끼워서 보드를 나름 보호해 주는 기능을 넣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중간에 구멍이 왜 있냐면 전원 버튼이 중간에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켜려면 너무 작아서 손가락이 좀 작은데 좀 더 크게 나중에 여러분이 또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모양 나름 재미있죠. 꼭 테두리를 만들고 이렇게 H자처럼 가늘게 이렇게 집어넣어서 보드를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다 채우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속이 뻥 뚫려 있어요. 일부러 좀 가볍게 하려고 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드론은 근데 또 조심해야 할 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저울이 있으면 X5E 모델 처음에 조립한 다음에 저울에 한번 재보세요. 그 무게랑 이 드론이 비슷하게 나오면 잘 날아요. 가볍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가벼우면 너무 하늘로 올라가 버릴 수도 있고요. 무거우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배터리가 빨리 닳지만 묵직해서 좀 안정적으로 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펠러 사이가 짧으면 좀 예민해져요. 근데 좀 넓으면 약간 둔하게 움직여서 오히려 더 조종하기 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와 흩어져 있을 때 그것도 여러분이 뭐가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간혹 가다가 이게 너무 가벼워서 하늘로 막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동전이나 아니면 뭐 나무젓가락 아니면 뭔가 무게가 되는 걸 좀 붙이는 걸 해가지고 X5 그 모델의 기본 무게랑 비슷하게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여러 가지 조합할 거도 많고,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만들기 좋아하거나 아니면 자주 접할 수 있는 재료가 있으면 그런 걸 가지고 와서 붙이세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젝트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양한 형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드론을 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동영상은 자주 반복해 보면서 여러분이 또 아이디어를 까먹거나 했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